안녕하세요, 호주엄마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저는 캠핑장에 나와 있어요. 오늘 대전 날씨를 보니까 집중호우 경보가 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천이나 저지대에 침수 주의하라고 떠 있으니까 대전 사시는 분들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. 지금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방심하고 그냥 있다가는 갑자기 내리는 비에 물이 급격하게 불어서 제 친구가 집이 하천가에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었잖아요. 그때 차 침수를 겪었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주택에 계시는 분들 또는 아파트 거리대에 내놓으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날씨가 변동이 심한 이런 날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제는 이제 다육이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. 될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기온대에 맞춰서 자라면 정말 좋겠지만 한국의 엄마들은 이제 그럴 수 없어서 참 아쉽죠. 그런데 오늘은 다육이들이 이렇게 무더위를 지낼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, 또 다육이들 물 마르는 원리는 어떤지, 그냥 무조건 환풍기나 선풍기를 틀어 주었을 때 이 아이들이 물이 마르는 건지 등등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굳은 날에는요, 제가 다리랑 허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.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나이인데 사실은 제가 척추질환 환자라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. 이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오래 걷거나 그래서 나 큰일 있었어 그러면 너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. 그렇지만 자존심이 있다고 또 그렇게 하기는 싫어 가지고 많이 걷지 않게 노력하고, 또 짧게 인터벌 짧게 걷고 쉬고 걷고 쉬고 이렇게 반복을 해요. 그래서 캠핑장에서도 오래 서 있거나 그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앉아 있는 걸 주로 많이 해요. 허리에 앉아 있는 건 가장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아픈 부분은 흉추 부분이에요. 척추 중간 부분인데 거기가 좀 아파서 신경마비 증상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.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. 왜냐하면 지금 후유증이 남아서 조금 그렇지만 다리가 안 움직이고 제가 걷고 있는데 걷는지 안 걷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태가 나빴을 때는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런데 다육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힐링한달까요? 그러면서 얘네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저희 남편조차도 돈 벌지 말고 다육이나 잘 키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. 날씨가 이제 지금 장마철이잖아요. 그래서 속속들이 올해는 이제 무름이 주로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무름병으로 제가 머큐리 아끼는데 머큐리 하나 잘라놨고요. 자고받은 건 하나 무름병 와서 죽었고요. 창들은 무르면 끝이라고 보면 돼요. 공이들은 목대를 잘라서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한다면 창들은 무르거나 퍼지면 답이 안 나와요. 다시 예뻐질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, 또 가운데 파놓으면 생장처 파놓으면 되게 못생겨져 있잖아요. 그래서 창들은 관리가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대신에 벌레 많이 안 타고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다육이들 물 마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
얘네들 식물이라 광합성 한다는 건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부터 배우잖아요. 그래서 뭐 봉숭아 잎이나 이런 걸로 물을 빨아들이는 수간 색깔이 빨갛게 되는 거 실험도 해보고 하잖아요.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저 어렸을 때는 자연, 과학, 자연이라고 했어요. 자연 시간에 그런 게 나왔어요. 근데 지금은 과학이겠죠? 근데 그런 봉숭아 줄기 같은 걸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. 바다에 있는 미역도 광합성 하시는 거 아시나요? 미역도 해초라고, 바다의 해초잖아요. 걔네들도 광합성을 해요. 그래서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.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바다에 있는 애들이나 이렇게 화분에 넣어서 키우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다 엽록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엽록소로 이 아이들이 광합성을 하는데, 광합성 하면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이 잡아먹잖아요.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물일 텐데, 양분이랑 물이죠. 그런데 물은 뿌리로 빨아들여서 잎으로 발산을 합니다. 이 지금 링클바리아 금이 있는데 이 아이가 광합성을 하고, 또 물을 먹는 과정은 그렇습니다. 우리가 얘네 화분에 물을 주잖아요. 그러면 이 화분에 젖은 흙에 있는 물을 이 뿌리가 빨아요. 빨아서 먹고 이 아이들이 증산작용을 한다고 하는데, 그 광합성을 하면서 잎속에 기공을 열어서 물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.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. 물론 그렇게 얘네들은 또 되게 똑똑해요. 식물들은 먹을 만큼 먹잖아요. 그럼 더 이상 물을 안 빨아들여요. 무한정 빨아들이는 건 또 아니에요. 그럼 남은 물은 어떻게 될까요? 그 남은 물은 이 아이들이 천천히 또 필요할 때마다 흡수를 하기도 하지만 공기 중에 바람이나 햇살이나 이런 것들로 말리기도 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화면 조정이 엉망이네요, 제가. 그래서 물을 말리는 원리는 그래요. 얘네들이 물을 흡수하고 또 그 물과 함께 양분을 흡수해서 뭐 잎으로 보낼 건 보내고, 또 이 아이들은 또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발생시켜야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, 그리고 잎으로 그 나머지를 날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을 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물을 받아 먹습니다. 사람처럼 꿀떡꿀떡 받아 먹을 수 없잖아요. 이 아이들은 뿌리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입이라고 하면 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서 물을 그렇게 먹어서 날립니다. 그리고 남은 물은 이렇게 환풍기를 이용해서 말리기도 하고, 또 햇빛이 떠서 말려지기도 하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? 남은 물이 잘 마를까요? 안 마를까요? 안 마르겠죠. 그러면 이 아이들이 뿌리를 더 펼치지를 못하고 남은 뿌리를 고사를 시키거든요. 다육이들이. 그 뿌리가 활동을 못하게 고사돼요. 그럼 그 뿌리 있는 주변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. 물이 많으면. 그러면 그 많은 물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보면 이 아이들 입장에서 투명하게 물을 먹으면서 무름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. 무름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, 그렇지만 뿌리가 너무 가득 차니까 이 아이들이 수분 발산을 제대로 못하고, 또 그 괴사되는 그 뿌리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그 우리 얼굴에 여드름 나잖아요. 근데 여드름을 잘못 자면 어떻게 되죠? 그게 환웅이 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뿌리 속에 환웅이 생겨서 이파리에까지 이제 상처를 나 아프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게 무름이 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무름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. 보통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식물들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님들도 무름의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딱 단정을 짓지는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관엽식물이 되었든 이렇게 다육식물이 되었든 길가에 피는 꽃들이 되었든 간에 식물들이 물을 말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. 광합성을 하고,
그 광합성으로 인해서 기공을 열어서 물을 말리고 이 아이들이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뿌리로 이동을 시켜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물을 주면 덴박의 표시가 나죠. 통통하게 살이 쪄 보이기도 하고, 또 아이들이 이제 입장을 통통하게 물을 들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입장에 물이 빠지는 건 여름에는 당연한 거예요. 왜냐하면 성장하는 계절이잖아요. 우리나라의 좋은 점 하면 외국인들이 꼽기는 어디를 가나 산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이 좋은 점이래요. 우리는 그 속에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. 그런데 봄만 해도 색깔이 알록달록했던 이 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? 지금은 다 초록, 연초록, 초록, 색깔만 다르지 초록색들의 향연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다육이들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의 향연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물드는 원리는 이 아이들이 이 기온 차이 때문에 물이 들어요. 오늘은 30도가 되었어요. 하지만 사막에서는 한낮은 30도가 넘지만 한밤중에 기온은 영하 1, 2도 뭐 영하 5도 막 이렇게 떨어진대요. 그러니까 다육이들이 사시사철 예쁠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한국의 사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이들 여름에 물 빠져요. 물 빠져서 속상해 죽겠어요. 그렇지만 당연하다는 거, 이 아이들이 성장 원리를 따져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또 속상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요즘 또 공부를 하는데요, 열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는 정보가 잘 없는데요, 제가 듣기로는요, 이 입속에 있는 그 해를 많이 받아서 이 아이들이 입장 속에 이렇게 더운 기가 가득 차잖아요. 근데 다육식물은 입속에 물이 많잖아요. 그 뜨거워진 입장에 있는 열기를 다 빼내질 못해서 이 아이들이 형광색으로 물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죠.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형광색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이 열화 현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. 열화도 아픈 거 맞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하얗게 그렇지만 다육이가 죽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. 그렇지만 열화는 그 잎의 열기를 얘들이 다 빼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니까 여름을 이제 시원하게, 될 수 있으면 시원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지요. 그래서 다육이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런 열화도 있을 수 있고 물음도 있을 수 있고, 또 여러분들 또 국민이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. 맨날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제 볼 때마다 예뻐해 주시니까 늘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.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 방울복랑이거든요. 복랑이들이 이렇게 다글다글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초보 시절에는요, 얘를 이파리가 몽땅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 어떡하겠어요. 이 아이를 화분채 들고 농장을 갔죠. 그러니까 농장 사장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모야, 이거 그냥 놔두면 다시 이파리 나온다,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둬, 이러시길래 잎만 남은, 가지만 앙상한 게 너무 보기 싫어서 한쪽 구석에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가을 되니까 다시 새순이 돋아나더니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거예요.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다져져 갖고 예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또 방울복랑들은 수분을 좋아하는데, 물 좋아하는데,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 복랑이 입장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통통하잖아요. 요 입장이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탈락을 하고 맙니다. 입장이 떨어져요. 그러면 그 떨어진 곳에서 또 새 입장이 나오거든요. 쟤는 쌍떡잎 식물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쌍으로 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방울복랑 잎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. 반양지 반그늘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해가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는 곳에 놔두고 관리를 해 보시면 이 아이들은 예쁘게 다시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.
제가 지금 오후에 티타임을 즐기고 있거든요, 여러분. 커피를 한 잔 마셔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. 제 다육이들 많이 예뻐져 있지 않나요? 여름이지만 여름에는요, 솔직히 다육이 색깔보다는 화분에 집중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화분이 알록달록하고 핑크핑크하고 또 종류도 여러 가지고 보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양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름에 저희는 통풍이 잘 되는 편이라 깍지 같은 건 많이 없었어요. 저도 작년에는 흙 속에 깍지를 털어내느라 좀 애를 먹긴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견을 못했어요. 하나? 두 개? 이 정도? 제가 가진 다육이가 얼핏 봐도 500개, 1000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. 그 중에 하나, 두 개면 적은 거겠죠. 깍지가 있는 거 발견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있진 않아서 약 치는 걸로 충분히 제어가 됐고, 저는 2월달, 3월달 이때 깍지약 방제 했었어요. 균키파, 다키파 효과 있다고 하니까 섞어서 하기도 하고, 그 다음번에 농약으로 한번 섞어서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약을 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올 봄, 여름에는 무름이 유행이라 균제를 좀 치기도 하고, 그리고 물 주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을 균제를 한 번씩 싹 아주 살짝 살포를 하고 가요. 그러면 무름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리 그렇게 해보세요. 다육이는 엄마가 신경 쓰는 만큼 예뻐집니다. 그래서 제 아이들은 제가 맨날 키핑장에 오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 다육이보다는 그래 예쁘구나 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, 또 다육이로 인해 힐링 하시고, 또 저같이 아픔을 극복하시는 그런 올바른 다육생활, 말하자면 올바른 다육생활, 나만의 기쁨을 가지는 다육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. 호두 엄마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이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가끔 다육이를 보고 촬영할 때가 있어가지고 화면이 좀 범위를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.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또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시간이 지나면 아마 고퀄리티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